국방부는 2023년 9월 30일경 그 앞에서 말씀하신 문건을 작성해서 불상의 경로로 유포를 한 바 있습니다. 누가 언제 왜 만들었는지도 알 수 없고 또 어디에 제공했는지도 알 수 없는 이상하기 그지없는 문서죠. 그런데 이 문서가 공소장보다 먼저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사실 공소장과 거의 닮은 쌍둥이거나 아니면 공소장에 앞서서 공소를 지시한 듯한 그런 문서입니다. 가장 이제 그 충격적인 사실은 그동안 국방부 검찰단도 그 국방부 장관이나 법무관리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혐의 사실을 특정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것을 누차 강조해 왔습니다. 구속영장에서도 2차례 이상 기재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번 공소장에서는 장관의 지시사항을 이첩을 보류하라는 어떤 단순한 명령으로 바꿔놨거든요. 충격적이기도 이 문서가 이첩 보류는 그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 외에 다른 지시가 없었다. 심지어 다른 지시가 있었다라는 것은 일방적인 허위 주장이다. 또 장관이 이첩 보류만 지시했을 뿐이지 수사 자료를 정리하라는 등의 이런 내용은 언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는데 공소장에 그대로 그게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 문서와 공소장은 동일한 목적에서 동일한 주체에서 만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 문서는 합리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박정훈 대령이 계속해서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이러면서 맹비난을 했는데요. 검찰단이 배포한 참고 자료에도 박정훈 대령이 수없이 진술을 번복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이제 박정훈 대령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기 위한 어떤 고도의 전략 아니냐. 이 문서와 그 다음에 검찰단이 배포한 참고 자료에서 진술을 번복했다라고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배포해드린 문서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서는 명백한 허위 사실을 마치 사실인 양, 진실인 양 호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 문서에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 결과를 유가족에게 설명하고 장관에게 보고하기 전까지 군검사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았다라고 명백한 사실과 배치되는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24일 해군 검찰단 소속 군 검사들이 일 과음수대에 직접 찾아와서 충분한 의견을 교환을 했거든요. 또한 이 괴문서에서는 해병대 1사단장은 순직 해병 소속 부대장이라는 이유로 범죄 혐의자로 분류했다. 이것도 명백히 허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해병대 수사단이 1사단장을 이첩 대상자로 포함시킨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출동부대 준비 사회를 하지 않았던 것, 그 다음에 현장주들을 집중하면서도 위험 요소를 충분히 인지하고 대비책을 세우지 않았던 것, 무엇보다도 이제 그 핵심적인 것들은 뚝 아래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찔러가면서 수색하라. 이런 매우 강력한 지시를 내리는 바람에 일선 지휘관들에게 상당한 혼선을 줬거든요. 이 부분이랄지. 그리고 또 이 문서에서는 현장 통제 임무가 없었던 초급 간부 2명을 이첩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명백한 수사단의 실수인 양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판단했습니다. 최초에는 3개조가 조장과 조원으로 이렇게 구분돼서 작업을 했지만 사고가 일어날 당시에는 이 3개조가 같은 장소에서 수색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초의 조원과 조장과의 관계는 큰 의미가 없는 거죠. 현장 통제를 하는 간부가 설사 최초에 우리 조가 아니라 하더라도 병사를 위험한 상태에서 방치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심도 있게 조사한 끝에 내린 결론을 마치 이 문서는 전혀 그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고 섣불리 결론을 낸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뭐
일포변 여단장은 왜 조사에서 제외했느냐, 뭐 54단장은 또 왜 조사하지 않았느냐 하는 좀 어처구니 없는 이유를 들어가면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에 대해서 흠집을 내고 있거든요. 특히 굉장히 우려스러운 바는 최근에 국방부 검찰단 소속 모 직원이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박정훈 대령이 평소 일사단장과 사이가 안 좋다더라. 감정이 안 좋다더라. 그래서 심지어 이번에 일사단장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문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함시키지 않았다더라. 이런 그 언론에 유포하는 이런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자체도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무상 비밀 누설인데 사실도 아닙니다. 이런 전반적인 경향을 보면 국방부는 지금 일사단장을 어떻게든 지켜내겠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런 어떤 큰 결심이 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볼 때 이 문서는 국방부 검찰단의 무리한 공소 제기에 앞서서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법리를 비틀어 만든 문건 아닌가. 공무원들로 하여금 이런 해괴망측한 문서를 만들어서 유포하게 하는 행위 그 자체도 사실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 문서의 상당 부분이 허위라는 점에 있어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도 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문서를 만들도록 지시한 자가 누군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지휘라인이라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전 국방부 장관 이종섭 장관과 그 다음에 이 문건을 총괄했다라고 하는 정책실장의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제3의 인물의 지시에 의해서 이 문건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제3의 인물은 결국 이 기소를 밀어붙인 자가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한 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